안녕하십니까.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의사들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네, 거울을 보다가 예전보다 치아가 노래진 것 같다. 혹은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치아색이 어두워 보인다 하는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치아 변색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의 구조, 그리고 생활 습관,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치아 변색이 생기는 원인부터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치아 보존과 심미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계신 이영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 치아 변색이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 누렇게 보이는 치아와 혹은 질환으로 노래 보이는 치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치아의 좀 구조를 알고 계시면 참 좋은데요. 치아는 크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바깥쪽인 범랑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살인 상아질, 그리고 안쪽으로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쪽 겉면인 범랑질은 치아를 가장 바깥쪽에서 싸면서 약간 하얀색 도자기 같은 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아질은 속살로 약간 노란빛을 띱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치아가 좀 닳아지게 되고 마모가 되게 되면 이제 가장 바깥쪽 층인 범랑질이 날아가게 되고 안에 속살인 상아질이 보이면서 약간 치아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일 때는 치아가 하얀데 노년층으로 갈수록 치아가 노래지는 것은 이런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약간 치아가 검게 보이거나 아니면 검붉게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노화나 이런 세월의 흔적이 아니고요. 이건 병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충치가 먹으면 아주 검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다쳐서 아니면 치아에 크게 외상을 입어서 신경이 죽은 경우 검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시고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겠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원인은 크게 어떤 범주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 외인성, 내인성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좀 접근을 하면 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옷에 뭐가 묻었다. 이거는 외인성 인자고요. 이제 옷 색감 자체가 색이 변해버렸다. 이러면 내인성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외인성 변색으로 좀 보면 일단 음식이 되게 크고요. 커피나 와인, 담배 등 같은 외부 색소가 겉면에 달라붙은 경우 외인성 변색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양치가 안 돼서 치태가 쌓일 경우도 외인성 변색으로 좀 인식될 수 있고요. 그다음 내인성 변색은 이제 쉽게 말해서 치아 내부가 좀 다친 거죠. 그래서 내인성 변색은 이제 노화, 신경 손상 혹은 어릴 때 특정 약물을 복용해서 이제 발생 과정 중에 약간 어둡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내인성 변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인성 변색은 단순한 칫솔질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미백 치료나 뭐 전문가적인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치아 이 변색의 원인이 커피, 와인, 흡연 등 생활 습관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이 생활 습관이 치아색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자, 이럴 어릴 때 또 복용한 약물이나 성장 과정도 치아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치아가 노랗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다 음식이 되게 큽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커피죠. 커피, 그 다음에 뭐 와인, 초콜릿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여기 안에 이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이제 치아 단백질과 만나서 되게 좀 색깔을 변색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자분들은 타르가 치아에 많이 붙어서 좀 검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약물은 이제 8세 이전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를 좀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영구치가 자라나면서 그 성분들이 치아에 침투하면서 약간 검은 띠처럼 보이거나 회색 띠처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뭐 노화의 원인도 있겠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범랑질이 날아가면서 좀 노랗게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치아 변색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자, 그럼 충치나 신경치료 후에 이 치아가 어두워지는 변색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실활치 변색이라고 하는데요. 치아 내부에 신경이 죽거나 충격으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혈액 내의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상하쇄관을 통해서 이 적혈구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 때문에 약간 치아가 멍든 것처럼 검거나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치료 후에 충전되는 충전 재료에 의해서도 변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미백이 아니라 치아 안쪽에 약재를 넣는 등의 실활치 미백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치아 변색에도 단계가 있나요? 네, 치아 변색은 이제 암처럼 무슨 단계를 나누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아 색깔을 측정하는 쉐이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쉐이드 가이드를 통해서 치아가 얼마나 변색되는지 좀 판단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좀 초기에 보면 초기는 약간 광택이 줄고 약간 노란빛이 띄고 약간 양치를 잘 했는데도 약간 노란빛이 남아있네. 이 정도 느낌이 좀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확실히 육안으로 봤을 때 노래 보이고 사진 찍을 때 확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자꾸 웃을 때 약간 너 치아 노랗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좀 되면 이게 중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심하게 넘어가면 치아 전체가 좀 짙은 회색이나 약간 너무 어두운 검정색 빛까지 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물에 의한 이런 색들은 약간 검정색 띠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단순 미백 치료만으로는 좀 어렵고 이것은 이제 다른 치료를 미백 치료만은 어렵고 이제 다른 식의 치료를 좀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초기 치아 변색은 좀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나요? 네, 초기 치아 변색은 약간 사람들이 자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매일 보지만 이제 조금씩 변해감으로써 좀 인식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어떨 때 많이 느끼시냐면 셀카를 잘 안 찍다가 이제 오랜만에 셀카를 찍었는데 갑자기 치아가 노래 보이는 경우 이럴 때 좀 많이 느끼시고요. 그리고 이제 립스틱 색을 바꿨는데 평소에 내가 보던 그 느낌이 아니다. 뭐 이럴 때 많이 느끼시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심한 치아 변색의 경우 기능적인 문제도 좀 같이 동반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 색이 변했다고 해서 뭐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어떤 색으로 변했냐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랗게 변했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뭐 이상은 없는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색이 뭐 검붉게 변했다, 검게 변했다 이런 경우는 충치나 기타 다른 질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충치가 먹어서 검붉게 변했는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썩어서 안에가 지금 푸석푸석해진 상태거든요. 약간 죽은 고목나무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꾸 충격이 가해지면 자꾸 이제 깨져 나가고 부스러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보시고 이게 노랗지 않고 너무 검붉다, 너무 검정색 계열이다 이러면 바로 치과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치아 변색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요. 치아 변색 치료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네, 우선 치아를 봤을 때 정확한 진단이 좀 중요한데요. 우선은 뭐 단순히 착색이다, 뭐 외인성으로 인한 단순한 착색이라고 하면 스케일링과 치면 세마, 즉 팔리싱이라고 하죠. 그냥 닦아주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화나 식습관으로 인한 이제 노랗게 보이는 현상이죠. 이렇게 내인성 이유로 노랗게 보이는 경우에는 치아 미백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은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시간이 좀 지나서 검게 변했을 경우에는 치아에 약재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때는 치아 바깥쪽에 약재를 도포하는 게 아니고 신경치료를 통해서 신경치료를 위해 치아를 삭제했던 부위를 제거를 하고 그 치아 안쪽으로 다시 치아에 약재를 넣어서 하얗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에 의한 변색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정색 줄같이 생기는 약물에 의한 변색들은 미백제로는 되게 치료가 어렵고요. 치아 표면을 얇게 다듬고 세라믹을 붙이는 미니시 솔루션이나 아니면 크라운 치료를 고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치과 미백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자가적으로 자가 미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네, 치아 미백 재료는 이제 좀 고농도가 있고 좀 저농도가 있습니다. 약간 고농도는 치과에서 잘 쓰고요. 집에서 자가 미백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저농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과에서 고농도로 쓰는 게 훨씬 좀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치아 미백제 자체가 잇몸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일단 미백제를 바르기 전에 잇몸 보호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양과 정확한 농도로 약을 도포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부의 위치를 통해서 미백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가 미백 치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잇몸에 좀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전문가를 통해서 미백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백 치료 이 치과에서 받아야 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미백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색도 있나요? 네, 미백 치료는 내 치아의 본래 색을 찾아주는 것이지 이제 완전히 하얀색 색도화지처럼 이렇게 하얗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백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계속 어두운 게 남아 있거나 노란 게 계속 남아 있으면 이제 미백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미니시 솔루션 같이 이제 세라믹을 바깥쪽으로 붙이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옛날처럼 뭐 치아를 많이 깎아서 뭔가를 붙이거나 하지 않고 매우 미세한 삭제를 통해서 치아를 거의 포 뜨듯이 포를 뜬 다음에 아주 얇게 보철물을 붙이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이 미백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치료를 통해 저희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사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요, 8세 이전에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치아 변색입니다. 보시면 검정색 띠 같은 게 좀 보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미백 치료로는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는 미니시 솔루션을 권장드렸고 선택을 하셔서 미니시 솔루션으로 해결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좀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고 치아도 하얗고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이후 관리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분의 사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위의 사례 보겠습니다. 위의 환자분께서는 일단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앞니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앞니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치아들이 약간 노래 보인다는 게 주요 불만이셨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미니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옆에 치아와 길이도 맞춰드리고 색상도 좀 하얗게 하면서 해결했던 케이스고요. 네, 가운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케이스는 치아 2개가 가운데 2개가 어두워 보입니다. 아마 신경 치료를 했던 치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두워진 케이스고요. 이런 케이스도 미백 치료를 시도했지만 이제 생각보다 미백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도 미니시 솔루션을 통해서 치아 바깥쪽에서 세라믹을 붙임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얘지고 미소선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케이스는 치아가 노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노래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제 검게 보이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기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시죠. 그 부분들이 좀 불만이셨는데 미니시 솔루션을 통해서 저 부분을 메우면서 하얗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네, 환자분의 증상,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환자분들 우리 사례를 봤는데요. 변색 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점을 좀 가장 만족해 하셨을까요? 네, 우선은 치아색이 일단 환해져서 그 점을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환해지니까 좀 웃는 것도 자신감이 생기십니다. 웃는 게 자신감이 생기시면 웃었을 때 이 스마일 라인이 바뀌어지거든요. 근육도 좀 달라지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너 인상 좋아졌다, 좀 환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치아가 노래서 웃는 거에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미백 치료나 미니시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병원을 한번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표정도 밝아지셔서 더욱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봤고요. 자, 그럼 치아 변색 치료 후에 우리가 또 색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미백 치료를 받으시고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보통 미백 치료를 받고 이틀 정도는 좀 착색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카레, 커피,
홍차, 와인, 김치찌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치아가 다시 이제 바깥쪽 층에 막이 생기기 전까지 이틀 정도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착색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고 나서 양치를 바로 해주시면 좋은데, 양치를 바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물로 입을 되게 좀 강하게 헹궈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미백 치료를 받고요. 집에 귀가하셔서 같은 조명으로, 예를 들어 화장실 조명이 보통 일정한 빛을 내잖아요. 같은 조명으로 셀카를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얼마나 좀 노래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스스로 내가 노래진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네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치아 변색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커피 때문에 착색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커피 드실 때 이제 그냥 드시는 것보다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 이제 앞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간 산성도가 강하거나 커피거나 탄산 음료거나 이런 것들은 좀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 양치를 바로 해주시는 게 좋지만 안 됐을 때는 꼭 물로라도 헹구는 습관, 이 습관이 굉장히 착색을 일으키는 것을 막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약간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제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사과, 당근, 샐러리, 오이 같은 좀 아삭아삭한 식감을 내는 것들이 씹으면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착색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좀 씻겨냅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하시면 확실히 착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이 물로 헹구기, 그리고 빨대 사용, 그리고 과일, 채소 섭취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도 중요한 점들 알아봤는데요. 치료 후에 또 따로 관리도 필요할까요? 네, 미백 치료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노래졌는지 측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드시는 커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 섭취가 정말 착색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커피를 좀 줄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커피와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색이 빠릅니다. 2개를 조금 줄이시는 게 내 치아색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주범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고요. 커피, 와인, 초콜릿 등과 같이 이런 음식들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치아 단백질과 만나서 착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담배의 타르 같은 경우가 치아의 착색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약물 영향을 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만 8세 이전에 장기간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복용하면 영구치가 자라는 과정에서 치아의 착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아과에서는 8세 이전에 소아한테 테트라사이클린을 잘 처방하지 않지만 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에 의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자기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인 노화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범랑질이 닳아지고요. 속살인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이제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질병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쪽 겉면인 범랑질은 치아를 가장 바깥쪽에서 싸면서 약간 하얀색 도자기 같은 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아질은 속살로 약간 노란빛을 띱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치아가 좀 닳아지게 되고 마모가 되게 되면 이제 가장 바깥쪽 층인 범랑질이 날아가게 되고 안에 속살인 상아질이 보이면서 약간 치아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일 때는 치아가 하얀데 노년층으로 갈수록 치아가 노래지는 것은 이런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약간 치아가 검게 보이거나 아니면 검붉게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노화나 이런 세월의 흔적이 아니고요. 이건 병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충치가 먹으면 아주 검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다쳐서 아니면 치아에 크게 외상을 입어서 신경이 죽은 경우 검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시고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겠죠. 네,
치아의 변색은 저희가 뭐 암처럼 단계를 나누진 않지만 그 대신 이제 쉐이드 가이드라는 것을 통해서 치아가 얼마나 노래졌는지 그 단계를 파악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좀 하얗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좀 노랗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초기에는 좀 광택이 많이 감소하고요. 약간 누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랑말랑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제 방치가 되면 육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노래지고요. 양치를 통해서도 이 노란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약간 노래 보이는 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 치아 좀 노랗다 이런 말씀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한 경우에는 검은 띠로 보이거나 약간 회색빛이 돌거나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요. 치석 치태를 없애는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착색이 쉬운 음식은 이제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고 드시고 나면 양치를 바로 하시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커피, 뭐 음료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물로 강하게 헹구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장님, 저희가 이제 치아 변색 그리고 치아 미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 변색은 무조건 강한 치료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변색보다는 내 치아를 지키는 것에 좀 중점을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치아를 하얗게 억지로 만들려고 치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치아가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미백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영환 원장님과 치아 변색과 우리 치아 방법, 보존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하얀 치아가 아니라 더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9988 건강한 삶은 작은 치아 하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이살리는 치과 의사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